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잘 맞아 손발도 척척 잘 맞는 부부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오늘은 이 부창부수라는 한자어가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한 30대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내외가 나란히 이 빌런 전용 채널에 소환된 걸까요? 주간악당 통영 카페 부부 사건 편입니다. 때는 2006년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35세 동갑내기 부부 서민수와 손지영이 있었습니다. 워낙 관광사업이 발달해 상권도 활성화된 통영이니만큼 동네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여행객도 카페 손님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두 사람. 하지만 부부의 매장 근처에 다른 카페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게 되면서 서씨 부부의 가게는 점점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고 전 재산을 모두 투자한 것에 모자라 대출까지 받아 야심차게 준비한 매장을 쉽사리 접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가정경제는 파탄이 났어도 부부관계는 파탄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서씨와 손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어린 두 딸을 정성껏 돌보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안쓰러운 젊은 내외에게 곧 볕들 날이 올 거라며 응원했고 부부는 이런 격려에 힘입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06년 3월 13일입니다. 낚시가 취미였던 서민수는 아침 9시경 아내에게 모터보트를 빌려 바다 낚시를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에게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손지영은 조심해서 다녀오라며 흔쾌히 남편을 배웅했죠. 그런데 해가 다 저물 때까지 서민수에게서는 연락 한 번이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낚시를 떠났으니 피곤해서라도 집으로 돌아왔어야 할 시간인데 남편은 어쩐 일인지 전화조차 받지를 않았습니다. 손지영은 괜히 좀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달래보고자 친정언니와 통화를 하며 남편을 기다렸죠. 하지만 한참이 지났는데도 현관 초인종이 울리는 일은 없었고 밤 7시 30분 자매는 함께 경찰서로 달려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보통 연락이 끊긴 지 하루도 채 안 된 성인 남자를 경찰이 진지하게 수색하는 일은 드뭅니다. 하지만 서민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아마추어 낚시꾼이 모터보트를 빌려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 연락이 두절됐다니 경찰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곧바로 경비정 여러 대를 바다로 출동시켰습니다. 그러자 이튿날인 14일 오전 8시 30분경 통영시 한산면 소재의 비진도라는 섬 근처에서 모터보트 한 대가 발견되는데요. 바로 서민수가 낚시를 하기 위해 빌린 그 보트였습니다. 배 위에는 낚시 도구나 코펠 등 짐만 몇 가지 남아있을 뿐 사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진짜 큰일이 났다 싶은 해양경찰은 즉시 경비정 몇 대를 더 동원해 인근 바다 이곳저곳을 뒤지며 서씨의 행방을 찾았지만 그의 모습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총 18척의 경비정을 동원하는 노력을 해도 끝내 대상자를 찾지 못하자 해양경찰은 서민수의 수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 손씨는 소식을 듣고 끝내 실신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함께 생활고를 견뎌나가던 인생의 동반자가 하루아침에 증발하듯 사라져버렸으니 정신을 잃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손지영의 진짜 악몽은 이날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실종된 남편 서민수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데요. 둘이 함께 운영하던 카페는 폐업을 했고 은행 대출금은 여전히 쌓여 나날이 이자만 늘어갔습니다. 아무리 친정이나 시댁 식구가 조금씩 도와준다고 해도 어린 두 딸을 여자 혼자 키우며 살아가기에는 현실이 너무도 막막했습니다. 거기다 육지에서 실종된 사람이라면 모를까 망망대해 한가운데에서 사라진 아마도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한들 0%에 가깝죠. 결국 1년여간 깊은 절망을 헤매고 있던 손지영은 마음을 다잡고 이제 그만 남편을 놓아주기로 합니다. 통영의 한 영안실을 빌린 그녀는 지인들에게 남편이 사망했음을 통보하고 본격적으로 시신 없는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서민수의 실종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사람들은 놀란 얼굴로 당장 영안실로 달려왔고 손지영은 그들을 붙잡고 목이 터져라 오열을 했습니다.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며 눈물이 마르지를 않느냐며 조문객들은 모두 손 씨를 마음 깊이 걱정하고 안쓰러워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실종된 지 이제 1년 정도인데 벌써 장례를 치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워낙 인꼬부부였던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손 씨가 이렇게나 빨리 남편의 생존을 단념하는 게 더더욱 이상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손지영과 그녀의 가까운 가족들이 서민수를 빨리 포기한 까닭은 단 하나, 바로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손 씨와 어린 두 딸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서 씨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면 손지영은 로또에라도 당첨되지 않는 이상 죽을 때까지 빚에 시달리는 처지가 될 게 뻔했습니다.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서 씨를 사망 처리하고 사망보험금을 수령해 빚부터 청산하는 게 손 씨에게는 훨씬 나은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가가 실종자를 사망자로 인정해주는 데에는 실종 후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민수의 경우 4년은 더 실종 상태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령에서 규정하는 실종의 종류에는 특별 실종이라는 것이 있어서 전쟁에 나갔다가 실종된 사람이나 배나 비행기에 탔다가 실종된 사람 등등은 생존에 돌아올 가능성을 낮게 보고 1년 정도의 시간만 경과해도 법적으로 사망자 신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장 한푼이 아쉬운 손지영과 어린 두 딸에게는 남편이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실종된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2007년 4월 2일 서민수가 실종한 지 약 1년 1개월쯤 되던 날 손지영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실종 선고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7개월 후인 11월 20일 법원으로부터 실종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제 서민수는 보험회사에서 사망자로 간주되므로 아내 손지영은 보험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 서 씨는 실종 전 6개의 보험사에서 9개의 보험에 가입해둔 상태였습니다. 덕분에 아내 손 씨가 받게 된 돈은 무려 11억 1천만 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액수였죠. 그녀는 이 돈으로 약 4억 원에 달했던 빚을 모두 청산했습니다. 그러고도 7억이라는 거금이 수중에 남았는데요.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자식도 부모도 나 몰라라 하며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부류도 있는데 손지영은 이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보험금을 통장에 넣어두고 생활비와 어린 두 딸의 양육비로 사용하면서 위험하지 않을 정도의 돈만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야무지고 착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에는 몇억 원을 들여 작은 건설회사를 설립하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회사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은 바로 실종된 남편의 형인 서영수였습니다. 사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면 며느리와 시댁 사이에 거리가 생기는 경우도 꽤 많죠. 그런데 손 씨는 시댁과 연락을 끊기는커녕 남편의 형과 회사를 차려 동업까지 하는 겁니다. 큰 돈 앞에서도 성품이 한결같은 데에다 차례와 제사까지 꼬박꼬박 지내며 남편과의 의리를 지키는 손지영을 동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칭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민수 실종 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손 씨의 명성과 평판은 날이 갈수록 높아갔고 부부의 두 딸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 학교에도 입학을 했습니다. 2009년 4월의 어느 날 손지영은 평소처럼 건설회사에 나가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을 열고
건장한 남성 몇 명이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그들은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 3팀 소속의 형사였습니다. 손지영 씨, 남편 찾았습니다. 손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3년 전에 실종되어 사망 처리까지 된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됐다니 놀라고도 남을 일이었죠. 하지만 형사는 그녀의 충격 따윈 아랑곳 없이 준비해온 질문부터 던졌습니다. 서민수 씨 살아있는 거 몰랐습니까? 손지영은 손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는 그녀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며 손지영이 서민수의 공범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의 정체는 3년 전 서민수의 실종을 가장해 사망보험금 11억 1천만 원을 편취한 부부 보험 사기단이었던 겁니다. 어지간한 건 다 탄로가 났는데도 손 씨는 입을 꾹 다물고 묻는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형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비장의 카드를 내밀었는데요. 손지영 씨, 당신 남편한테 여자 있는 거 압니까? 네? 시간은 다시 2006년으로 돌아갑니다. 빚을 4억이나 끼고 오픈했지만 파리만 날리는 카페에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던 부부. 그때 문득 남편 서민수가 무릎을 탁 칩니다. 자신에게 걸려있는 10억이 훌쩍 넘는 보험금을 타낼 방법이 떠올라서였습니다. 서민수는 결혼 전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 보험 설계사 일을 아주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자기 명의로 크고 작은 보험을 몇 개 들기도 했고 보험 약관에 대해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 그때 알게 됐던 특별 실종이라는 것을 생활고에 시달리는 지금 이용해 먹기로 한 겁니다. 배 위에서 실종된 사람은 1년이면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으니 못해도 1년 6개월 정도만 잘 숨어 지내면 10억이 저절로 생긴다면서 서 씨는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빚더미에서 벗어나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다고, 이게 다 사랑하는 두 딸을 위한 일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서 씨. 손 씨는 고민 끝에 남편과 함께 사기꾼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2006년 3월 13일 두 사람은 계획했던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서민수는 통영시 산양읍에 위치한 레저 사업장에서 0.5톤짜리 모터보트를 빌려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바다에서 실족사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대체 어떻게 보트를 바다에 덩그러니 남겨두고 몸만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걸까요? 정답은 바로 오 씨라는 조력자에게 있었습니다. 서민수는 같은 동네에서 낚시가게를 운영하는 오 씨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오 씨를 찾아가 자신이 지정한 포인트에 낚싯배를 대기해 두게 시켰고 그 대가로 채무 500만 원을 변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서민수는 오 씨의 낚싯배로 갈아타고 보트만 버려둔 채 선착장으로 나왔던 겁니다. 서 씨는 그 길로 부산행 시외버스를 타고 도피 생활에 돌입했으며 아내 손지영은 남편과 짰던 시나리오대로 친정언니까지 속여가며 경찰서에 가서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세상 다 산 표정을 연기하며 살다가 실종 1년이 지나자마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마침내 11억 1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부산, 대전, 서울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도피 생활을 했던 서 씨는 한동안은 찜질방이나 PC방에서 숙식을 해결했지만 보험금이 나온 뒤로는 아내 손 씨와 공중전화로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끔 길거리에서 만나 도피 자금을 현금으로 받아 생활했습니다. 그 액수가 2년여에 걸쳐 총 1억 원 정도에 달했습니다. 아내 손 씨는 남편의 도피 생활이 언젠가는 마무리될 것이라 믿고 가련하면서도 씩씩한 캔디 행세를 하며 딸 둘을 키웠습니다. 꼬박꼬박 차례상과 제사상을 차리며 완전 범죄를 꿈꾸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으로부터 형인 서영수와 함께 건설회사를 차리라는 지령 아닌 지령이 내려옵니다. 부부는 이때까지 두 딸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 친정 식구 할 것 없이
그 누구에게도 서 씨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민수는 굳이 아내에게 건설회사를 차려야 한다면서 형인 서영수에게 자신의 생존을 커밍아웃 하는데요. 아내가 빚 갚고 남은 보험금을 가로채 도망이라도 갈까봐 진영을 일종의 감시자로 이용한 것입니다. 사기꾼이 같은 사기꾼을 믿을 리가 없으니 말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든든한 뿌락지까지 심어놓고 서민수는 전국의 여관을 전전하며 도피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 씨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의 내연녀 최 씨였습니다. 도망다니던 중 우연히 만난 여자와 눈이 맞은 걸까요? 아닙니다. 최 씨는 사실 아내 손 씨와도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부부의 카페에서 일을 하던 아르바이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서민수는 보험 사기를 치기 이전부터 알바생 최 씨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꽤 깊은 관계로까지 발전했고 특히 나이 어린 최 씨는 카페 사장님 서 씨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서민수는 내연녀에게 보험 사기에 대한 얘기는 쏙 빼놓고 아내가 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으니 둘이서 사랑의 도피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최 씨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서민수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 후로 내내 서 씨와 떠돌이 인생을 살며 애틋한 금단의 사랑을 불태워왔던 겁니다. 이렇게 서민수는 보험사도 속이고 아내도 속이고 내연녀도 속이면서 2중 3중 플레이를 훌륭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꼬리가 밟힌 것은 일을 벌인 지 3년이 지날 때쯤이었는데요. 아내가 원조해주는 자금으로 실컷 연애까지 하며 즐겁게 살던 서 씨는 대구에서 우연히 사귄 친구 여럿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사달은 바로 여기서 났습니다. 만취한 그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현재 바다에 빠져 죽은 상태로 되어 있다고 떠들어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는 금세 대구 사람들 사이에 퍼지게 되고 경찰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구 경찰은 처음엔 그저 떠도는 헛소리라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관할청에 이 사실을 알렸고 사건은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 3팀에 배당되었습니다. 형사들은 일단 3년 전 모터보트를 수색했던 해양경찰을 찾아 당시 해경 역시 서민수의 실종을 의심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날씨가 굳고 파도가 험한 날도 아니었는데 실족한 성인 남성이 이렇게까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게 좀 이상했던 겁니다. 게다가 바다에 빠질 때든 빠지고 나서든 서민수는 모터보트 주변에서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렸을 텐데 조금도 흔들린 기색 없이 보트 위 짐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놓여있던 것도 해경들 눈에는 영 어색했습니다. 해양경찰은 광역수사대와 마찬가지로 사망보험금과 관련된 위조 실종을 의심하고 서민수의 보험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6개 보험사에 들어있는 9개의 보험은 실종 얼마 전에 가입된 게 아니라 무려 1992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정상적인 형태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월 납입금도 모두 합쳐 49만 원 정도로 어린 2딸을 둔 가장으로서 그리 과한 금액도 아니라서 해경은 결국 보험 사기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서민수를 실종자로 처리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이어서 강력 3팀은 서민수의 아내 손지영을 찾아가 남편의 죽음에 대해 의혹이 생겨났음을 밝히고 서 씨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손 씨는 3년 전에 바다에 빠져 죽은 남편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정색했지만 형사들이 디테일한 질문을 이어가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고 끝내 대화를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손지영의 이러한 수상한 모습을 통해 경찰은 서민수가 보험금 11억을 빼돌리기 위해 아내와 짜고 죽은 척을 하고 있는 중이라 확신했고 그의 행적을 추적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허나 죽은 척하는 인간이 자기 명의로 생활 반응을 남길 리가 없겠죠. 경찰은 서 씨가 철저하게 신분을 비밀에 붙이고도 여기저기 떠돌며 잘만 살 수 있는 것은 돈을 보내주는 아내 손지영 이외에도 다른 조력자가 있기 때문일 거라 짐작했고
이번에는 서민수의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조사했습니다. 이때 포착된 사람이 그가 보험 사기를 치고 사라질 때쯤 통영에서 아예 자취를 감춘 카페 알바생 최 씨였습니다. 카페 사장과 알바생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건 탐문을 통해 금세 알아낼 수 있었고, 경찰은 서민수 대신 최 씨의 생활 반응을 쫓아 두 사람이 안산에서 머물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즉시 안산으로 달려간 강력 3팀은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망자 서 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렇게 서민수와 손지영, 이 부창부수 임고 부부는 헤어져 산 지 3년 만에 드디어 나란히 한 공간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경찰서 조사실이라는 게 안구에 습기 찰 일이지만 말입니다.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안 손지영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사건과 관련된 있는 얘기 없는 얘기를 전부 다 털어놓았습니다. 자신과 한 도피가 사랑이 아닌 보험금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안 내연녀 최 씨 또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 씨를 떠났습니다. 서민수는 아내에게 받은 1억여 원의 도피 자금을 유흥과 도박에 모두 탕진해 수중에 단 한 푼도 없었으며, 손지영 역시 서영수와 함께 건설회사를 신나게 말아먹어 6억이 넘게 들어있던 통장이 빈털터리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나이든 양가 부모들의 마음을 찢어놓은 것으로도 모자라 초등학생 두 딸에게 아버지를 빼앗으면서까지 돈에 눈이 멀어있던 부부는 불과 3년 만에 11억 1천만 원을 다 날렸습니다. 4억 빚은 다 갚았지만 11억 1천만 원의 새로운 빚이 생긴 셈입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실종이고 무엇을 위한 연극이었을까요? 가족들 볼 낯이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서 씨 부부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남편은 구속, 아내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실형이 나왔다 한들 얼마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기 액수가 5억 원이 넘으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혐의가 적용된다고는 해도 대한민국 경제사범에게 주어지는 형량이야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그게 바로 이 나라에 갈수록 사기꾼들이 득실되는 이유겠고요. 여담이지만 이들 부부의 사건을 계기로 서울중앙지검에는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이 출범했고, 이 덕분에 한동안 전국의 수많은 보험 사기범들을 집중적으로 잡아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애국자가 따로 없습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못 될 망정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만은 되지 말자고 새삼 다짐을 해보면서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간악당을 방문해주시고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돈 많이 버는 하루 보내십시오. 오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